여러분, 부동산 지금 강남 곳곳에서는요 또다시 신고가 기록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규제가 부동산에 그야말로 폭등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뭐라고 했어요? 저금리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탓이 아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부동산 값이 폭등한 거지.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서 폭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잘 보면요, 지금 서울 자치구별로 공급 면적당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자, 서울 전체를 한번 볼까요? 1월에서 6월까지면요 정부의 아주 고강도 대책이 나왔던 6월 7월 그 이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1월에서 6월 서울에는 어때요? 제곱미터당 875만 원이 909만 원이 됐습니다. 34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6월에서 7월에 아주 고강도 대책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심지어 임대차법까지 7월 30일에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보면 7월에서 12월까지 올라온 가격을 보세요. 935만 원이 1027만 원이 됐습니다. 92만 원 올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6월 7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저금리 때문이라면 1월에서 6월 사이에 많이 올랐어야 돼요. 왜? 3월 4월에 B컷이 있었잖아요. 0.5%의 금리를 인하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0.5%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월 4월에 금리를 엄청나게 내렸으니까 정부의 말대로 저금리가 원인이었다면 지금 1월에서 6월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6월 7월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6월 7월을 분기점으로 지금 상승폭이 올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요 여러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요 서울이라고 해서 강남만 그렇다 강북만 그렇다 아니에요.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지금 다 나쁩니다. 실제로 보세요. 3월에서 5월만 하더라도 제곱미터당 강남구의 평균 가격 보시면 1662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646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1646만 원으로. 이게 3월에서 5월 금리를 지금 할 때요. 내렸네요. 금리를 내릴 때입니다. 그때는 평균 매매 가격이 1662만 원에서 1646만 원 내렸습니다. 그런데 7월에 들어서서 어떻게 됐느냐? 1695만 원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12월에는 1834만 원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폭등했어요. 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죠. 도봉구 볼까요? 도봉구는 464만 원에서 496만 원으로 32만 원이에요. 이때가 금리가 올랐을 때예요. 금리가 내렸을 때예요. 그런데 7월에서 12월 여기는 쉽게 말하면 규제가 강력하게 내려졌을 때는 513만 원에서 598만 원으로 8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결국은 규제의 역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이 상승의 밑바닥에는 규제가 있었고 그 규제가 역설을 발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임대차법 강화하고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이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로 몰렸다. 이게 똘똘한 한 채가 강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이 아니라. 전국이 다 올랐기 때문에 서울 자체가 똘똘한 한 채라는 겁니다. 서울 자체가. 전국이 다 올랐기 때문에. 서울 자체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까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다 오르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도 똑같은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 줬습니다. 실제 7월 30일 날 임대차법 개정된 게 시행됐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1월에서 7월까지는 433만 원에서 465만 원, 22만 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새에 얼마나 올랐느냐? 474만 원에서 546만 원. 그야말로 72만 원이 올랐어요. 상승폭이 3.3배입니다. 3.3배. 이것도 강북, 강남 구별이 없습니다. 다 같이 올랐습니다. 다 같이. 결국은 여러분, 정부 정책이 실패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니까 정책이 거꾸로 돌아가죠. 저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마 조만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25번째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놨을 때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크다 이러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감은 엄청 커질 거예요. 지금의 몇 배로 커질 거예요. 이제는 아예 정책 자체가 안 먹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임덕이거든요. 레임덕이 와 있거든요. 벌써. 더 커질 거예요. 레임덕은요. 그러면 정부의 말조차도 저거 1년 있으면 없어질 건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년 있으면 없어질 건데. 그게 누가 되더라도 어느 누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할 때 전 정부가 못했던 것을 공약 대상으로 다 삼아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판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마 그 어떤 때보다가 고민일 겁니다. 그 어떤 때보다. 이게 자칫 시장의 실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걸 봐서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회오리 다시 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